국제유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배럴에 $100를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까스로 잡히나 했었던 글로벌 물가 또 인플레이션 걱정입니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기정훈 기자 나오십시오. 예, 국제부입니다. 네, 국제유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예, 지난달 24일 이후 9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의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85센트 오른 배럴당 87.5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일각에선 배럴당 $100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가능성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고유가가 물가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는 우려 속에 미증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 넘게 빠지며 14,000 아래로 떨어져 13,872.4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30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하루 전보다 0.57%, 0.7%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어제 자발적 감산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영향이 있습니다. 사우디가 하루 100만 배럴, 러시아가 30만 배럴 규모로 감산을 연장하는 건데요.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원유 감산 결정으로 세계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원유 감산 합의 등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지만 주요 산유국인 두 나라의 공급량 제한에 따라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중국을 비롯한 이 경기가 지금 부진한 것이 유가를 계속 생산을 계속해서 감산을 유지하겠다라는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G7은 유가 상한제를 도입해서 이제 유가 상승을 막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까? 예, G7과 유럽연합, 호주 등은 러시아가 석유를 팔아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막고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며 가격 상한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은 배럴당 $60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유가는 이미 상한선을 넘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상한선을 넘어서 현재는 배럴당 $67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도 자국의 대표 원유인 우랄산 원유 가격이 상반기에 배럴당 평균 $56에서 지난달 $74까지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G7 등은 가격 상한선을 지킬 경우에만 해상 운송이나 선박, 보험, 금융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지만 러시아는 서방 선박이나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원유를 판매하는 우회로를 통해 사실상 서방의 제재를 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 상한제 참여국들이 두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한 가격 상한선의 재검토를 지난 3월 이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유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게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